2023년 센텀고 기말고사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어요. 일단 센텀고 시험지가 요새 계속 어렵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작년 센텀고 시험지는 지금 나오고 있는 센텀고 시험지 난이도랑 비교해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건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지금 너네 입장이라는 게 뭐냐? 아직 11월 중순을 맞이하지 않은 수능 전 경우의 수를 고작 1, 2주밖에 공부하지 않은 너네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센텀고등학교 시험지에 있는 경우의 수 문제 하나하나가 되게 부담스러운 문제들일 거라고. 특히나 19번 문제처럼 사물함 문제, 내가 되게 싫어하는 문제거든요. 이게 노가다를 어쩔 수 없이 곁들여야만 하는 이런 생소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학교 기출들을 보면서, 모의고사 기출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경험치들을 쌓아 나가셔야 돼요. 일단 전체적인 큰 흐름은 경우의 수 안에서 문제들을 보고 캐치를 하실 수 있어야 되면, 이런 생소한 문제 하나하나를 이제 계속해서 머릿속에 축적을 하면서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풀어낼 수 있는가를 넘어서서 답이 나왔으면 이 답을 어떻게 간결하게 정리를 할 것인가,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매주 시험지는 난이도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맞춰서 좀 이제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 모의고사 기출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좀 하나하나 채워 나갔으면 좋겠어요. 일단 1페이지 문제들을 보십시다. 어려울 만한 문제가 4번, 5번 정도인데, 일단 3번 문제 잘못 접근하면 힘들 수 있어요. 상황이 이상하잖아. fx는 무리함수고 gx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gx에다가 무리함수를 합성을 했더니 유리함수가 되더라 라고 문제를 받아들이는 순간, 아, 센텀고 3번부터 쉽지 않네, 이런 소리가 나온다고. 이 문제는 그냥 함수 단원 문제예요. 재료만 유무리 함수를 쓴 함수 단원 소재라고. 문제에서 원하는 G3이라는 거는 어떤 상황을 보시면 돼? 얘와 얘가 같은 상황만 보시면 되는 거죠. 결국 GX 안에 들어가 있는 친구 둘이가 같아지기 위해선 X에다가 무엇을 집어 넣어야 하는가? 이러면 무리함수가 3이니까 제곱하면 9, 5를 빼면 4. 결국 X 자리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된다고. 4, 3, 12에 플러스 3이니까 15에서 5하고 마무리 지어주면 되겠지. 이거는 합성함수의 함수값 관점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고, 4번 문제, 내가 덕문여고 시험지에선가 한번 뒤지게 욕한 적 있어요. 분수가 이렇게 줄줄이 많을 때에는 얘는 조금 불친절하죠. 분모의 패턴을 보셔야 된다고. 적어도 너네 기말 시험 범위에 시험지 안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분수들이 더해져 있으면 분모에서 패턴을 봐야 되고, 99.9% 부분 분수 분해를 염두를 하면서 분모의 패턴을 보셔야 된다고요. 일단 12 몇 곱하기 몇이야? 그치, 2 곱하기 5예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너네가 부분 분수 분해를 인지하셨으면 그 뒤에 있는 40은요 원래 되게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 붙어 있는 5랑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겠지 정도의 느낌으로 5 곱하기 8 하면은 뭔가 슉슉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면 그 뒤에 있는 88도요 8 곱하기 11 하면 지금 분모에 있는 두 숫자의 곱이 정확히 몇 차이 나는 두 숫자의 곱이야? 그치, 3 차이 나는 두 숫자의 곱이에요. 그러면 그 뒤부터는 사실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 154를 막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지. 여기에서 패턴을 봤잖아? 그러면 그대로 그 다음은 11 곱하기 14겠지 하는 무슨 믿음. 그 뒤에 238, 소인수분해 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무조건 14 곱하기 17이겠지. 3 차이 나는 두 숫자가 연달아서 이렇게 줄줄줄 곱해지고 더해진 상황을 보시면 된다고요. 그리고 부분분수 분해는 내가 무엇라고 했습니까? 큰 것 빼기 작은 것분의 1 공식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소원은 붙어있는 분모를 뺄셈꼴로 분리하는 게 소원이라 그랬어요.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분리했을 때 분자 부분이 잘 맞아 떨어지는 것만 체크하면 되고 안 맞아 떨어지면 그때 보정을 들어가면 된다고요. 보자. 근데 얘네 둘이 통분하면 그대로 3이네. 할 게 없지. 그리고 이제 요게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와 전부 다 그럼 이런 식으로 3 차이 나고 3이 날아가니까 5, 8, 11 다 날아가고 뒤에는 볼 것도 없이 얼마랑 얼마만 남겠다? 2분의 1 하고 20분의 1만 남겠지. 이제 알고 있는 문제들은 풀이 과정들 생략하고 줄이는 연습들도 하셔야 돼. 언제까지 막 238, 154 이 소인수분해 하고 있을 거야. 안 돼. 소인수분해는 1번 240의 양의약수의 개수만 하시면 된다고요. 이건 소인수분해가 중요하잖아. 얘는 안 중요해. 일단 앞에 있는 분수들에서 3 차이 나는 두 숫자의 곱이라는 패턴만 봤으면 그 뒤로는 그냥 쭉 가시면 돼요. 5번 웬일로 센텀고에서 해강고스러운 문제를 냈어요. 이런 말장난 문제는 보통 해강고에서 잘 내는 건데 자, 일단 이 문제에서는 개수만 물어봤지만 만약에 3개 하고 맞추셨더라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3개인지도 좀 확인을 해줘. 일단 맞으면 기분은 좋겠지만 이 문제의 3개는 기역, 디귿, 비읍입니다. 말고는 다 틀려요. 그러면 일단 맞는 말은 확실하게 이게 맞는 말이구나 하고 받아들이시고 틀린 것들은 왜 틀렸는가? 니은은 너무 자명하잖아. 점근선을 잘못 적어놨다고. 이런 걸 체크하고 앉아있으면 안 돼. 알겠죠? 기말을 앞두신 분이 니은을 참이라고 하면 난 모르겠다. 리을. 그러면 유리함수는 역수를 취하면 다항함수가 되니? 아니죠. 우리한테는 유리함수 무슨 형이 있어? 그치. 일반형. x에 대한 1차식분의 1차식으로 일반형이 주어지면 뒤집어도 1차분의 1차니까 그대로 유리함수가 돼요. 리을까지는 어렵지 않게 거짓임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미음부터는 이제 슬슬 보기들이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자, 요 소재는요, 요 주제는 수학 2에 가면 조금 더 자주 다루게 될 거예요. 자, x-2분의 x제곱 마이너스 4 누가 봐도 합차공식이고 약분하면 x 플러스 2가 돼서 분명히 관계식은 같은데 그러면 왜 얘네 두 함수는 서로 같은 함수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가? 우리 함수 단원에 서로 같은 함수는요 무엇까지 생각을 해주셔야 돼? 이제 관계식뿐만 아니라 정의역, 공역, 치역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자, 모든 함수는 기억해놔. 모든 함수는 정리하기 전 처음 주어진 상태에서 정의역, 치역 제한 조건이 나와야 됩니다. 얘는 약분하면 x 플러스 2가 맞지만 분수식에서 시작했으니 약분되기 전 x는 얼마가 되실 수가 없어요? 2를 집어넣을 수가 없는 함수. 똑같은 x 플러스 2인데 얘는 2에서 정의가 되지 않는 함수이시라는 거예요. 빼야 된다는 거지. 뭔 소리냐? x 플러스 2는 원래 이렇게 생긴 직선인데 이 친구는요 똑같은 직선을 요렇게 그려놓고 2,4에다가 빵꾸를 뽕 요렇게 뚫어놔야 된다고요. 되세요? 다른 함수예요. 그리고 이 주제가 수학 2 첫 단원에서 되게 중요한 소재로 등장을 합니다. 어쨌든 얘네 둘이는 같은 함수가 아니라는 거 잘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니은. 니은은 왜? 니은이요? 뭔 니은이요? 시옷이요? A랑 C가 둘 다 0이 아니다. 분모 분자의 1차 항을 그대로 살릴 수 있다면 AX 플러스 B 분의 CX 플러스 D는 무조건 다항함수가 아닌 유리함수여야 되는가? 어때? 일단 뭐 답은 나왔고 내가 기역, 디귿, 비읍이라고 스포일러를 해버렸으니까 시옷은 틀릴 거 아니야. 얘는 왜 틀린 건데요? 숨겨진 관례들을 꼭 좀 찾아주세요. 유리함수라고 다 분수식이 되는 게 아니야. 이것 봐.
얘도 그랬잖아요. 맞죠? 근데 이건 1차분의 2차니까 1차 가지고 비슷한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얘는 어때? y는 2죠? 보세요. 분모 분자의 x 개수를 살려도 그대로 분모 분자가 통째로 약분이 되면서 상수함수가 되는 경우가 생겨요. 오케이? 그러면 무조건 유리함수라고 이야기하실 수 없고요. 이응은 뭐가 빠진 거예요? 빵! 맞죠? 무조건 양수가 아니에요.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x의 범위가 정의역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여러분 말장난들, 기본 개념들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6번은 우리 앞선 시험에서도 이야기했어. 자, 만약에 모르겠으면 그냥 냅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무리함수식이 주어지면 적어도 이 무리함수가 몇 사분면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증가 혹은 감소 둘 중에 어느 함수인지는 생각을 하면서 풀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x의 개수는 양수, 그리고 바깥쪽에는 음수기 때문에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4사분면 방향 무리함수잖아. 내려가는 그래프기 때문에 최대값은 -2, 최소값은 a에서 나오겠지. 됐죠? 이 생각의 흐름도 잘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7번 부담스럽습니다. 일단 가조건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x가 커지면 y가 작아져용. 보세요. 1대1 대응은 x가 다르면 y도 달라용이잖아. 이 친구는 x가 커짐에 따라서 y 값이 작아지는 감소함수여야 돼요. 우리 증가함수 내지는 감소함수 주제가 나오면 일단 이 문제는 감소함수기 때문에 감소함수다. 그러면 경우의 수 입장에서는 뭐만 하면 돼? 뽑기만 하면 되지.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는 나열은요, 뽑아만 주면 알아서 결정이 될 거라고요. 보세요. 근데 지금 나 조건에 F사랑 F6에 대한 조건이 있잖아. 곱해서 24가 되는데 감소함수기 때문에 얘가 커야 돼요. 그러면 6, 4부터 8, 3, 12, 2에 24는 없잖아. 맞죠? y는 12까지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세 가지 가능성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문제가 귀찮은 건 각각의 경우의 수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4랑 6이 있으면 F1, 2, 3이 있을 거고요. 중간에 F5가 껴있을 거고 끝에 F7 하나가 이렇게 있을 거라고. 자, 함수값 두 개가 결정이 되었으니 얘네들은 저거의 대소를 맞춰서 찍어 주셔야 되고요. 보세요. 자, 항상 찍어놔. 4는 6, 6은 4. 그러면 5 입장에서는 찍을 게 뭐밖에 없어요? 그치, 500개 없어요. 얘는 한 가지라고. 그리고 1, 2, 3은 4가 찍은 거보다는 커야 되잖아. 근데 순서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맞죠? 그냥 작아지는 순서면 되기 때문에 나는 7부터 12까지 6개의 원소 중에서 얘네 줄 거 3개만 뽑아주시면 된다고. 오케이. 7은 6이 찍은 거보다도 더 작아야 되니까 셋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잖아. 이렇게 해서 함수를 완성을 해주시고요. 됐죠? 8, 3이다. 다시 4가 8, 6이 3. 이러면 5는 숨통이 좀 트이지. 넷 중에 하나를 찍어주실 수 있고요. F1, 2, 3은 4가 찍은 것보다도 커야 돼요. 하나, 둘, 셋, 4개 중에서 3개를 골라주셔야 돼요. 그리고 7은 6이 찍은 것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지.
자, 여기에서 경우의 수는 끝이 납니다. 왜? 4가 12를 찍으면 1, 2, 3이 찍을 게 없어요. 맞지? 1, 2, 3은 저거보다 더 큰 걸 찍어야 되는데 애초에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얘네 둘만 예쁘게 계산해서 더해 주시면 된다고. 됐죠? 적어도 내가 이렇게 경우를 나눴으면 이거보다 더 나이스한 방법은 없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경우 나눠서 따져 주셔야 됩니다. 일단 곱해서 24가 되는 상황은 나눠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8번 3의 배수 뭐라 그랬습니까? 적어주세요. 더해서 몇의 배수를 만드는 문제는 항상 일일이 더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숫자들을 내가 원하는 배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로 숫자들을 분류해서 뽑아주시면 된다고. 이건 심지어 3개의 숫자를 뽑는 것도 아니잖아. 2개만 뽑으면 되잖아. 그러면 나머지가 1인 친구, 2인 친구, 그리고 3의 배수 3 분류로 나눠놓고 여기에서 어떻게 뽑을 것인가만 고민을 해주시면 되겠다. 9번 별표 좀 쳐봐. 내가 요 문제 당황해서 나도 모르게 옛날 버릇이 나와버렸어요. 나의 그 놀라운 피지컬이 보이니 손풀이에 다 구했다고. 구할 거면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구하고 나니까 답이 45고 전체 경우의 수는 일단 상황 파악부터 하자. 60 이하에 서로 다른 두 자연수 A, B 최대 공약수가 5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A, B는 일단 기본 5는 깔고 들어가는 거잖아. 맞죠? 그러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제 어떤 숫자를 더 붙여줄 것인가 이신데, 일단 최대 공약수 5를 만들고 나면은요, 너네는 다른 거 고민하지 마세요. 여기에다 어떤 소인수를 붙일까, 막 2, 3 막 이런 것들을 막 붙이려고 노력을 하시면 너무 힘들어져. 60 이하의 자연수고 A, B는 기본 5를 깔고 있으면 내가 5에다가 곱할 수 있는 최대 숫자가 무엇인가 정도만 생각을 해도요. 자, 나머지 숫자 알파, 베타는 뭐야? 12보다는 작아야 되고요. 더 이상 겹치는 공약수가 생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우린 그런 두 숫자를 뭐라고 불러? 서로 소라고 불러요. 맞아? 근데 순서상 A, B의 개수는 A, B의 자리가 바뀌는 경우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일단 얘네 둘이는 같은 숫자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똑같은 숫자가 들어갔을 때를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뭔 말이냐? 그냥 A, B의 대소를 정해놓고 나중에 곱하기 2 처리를 하셔도 된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아이고야, 근데 보기가 전부 다 2의 배수잖아. 조졌지. 다 구해야 된다고. 오케이? 근데 일단은 나중에 요 풀이를 본 다음에 집에 가서 그러면 안 서로 소인 두 수를 고르는 여사건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일단 경우의 수가 얘는 45인데 12 이하에 서로 다른 두 서로소를 고르는, 일단 전체 경우의 수가 12개 중에 2개를 랜덤으로 뽑는 경우의 수고요. 6 곱하기 11에서 66이면 내가 구해야 되는 경우의 수 45에 여사건은 21개밖에 안 나온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공약수를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두 수를 뽑는 게 사실상 노가다상 훨씬 낫다는 소리예요. 그죠? 항상 저울질을 하셔야 돼요. 나의 경우의 수와 여사건의 경우의 수. 일단 초면이라서 뭐가 더 큰지 작은지 판단이 안 서면 일단 당장 머리에 떠오르는 것들을 구해주시면 되지. 그게 나는 서로소였어요. 왜냐면 안 겹치는 거 찾는 게 일단 내 입장에서는 편하더라고. 12랑 안 겹치려면 2, 3을 포함하지 않는 친구여야 되잖아. 19, 8, 7, 6, 5, 4, 3, 2 전부 다 안 되고 이렇게 4개가 나와요. 위지거리 이제 어디까지 가시면 되냐? 2까지 가시면 된다고. 됐죠?
생각이 안 나면 이렇게라도 해야지. 어쩌겠어. 아이고, 점점 엔드가 기괴해지는데. 아유 씨. 잠깐만요. 옳지. 네, 일단 개수색이 편한 친구들이 있어요. 2, 3, 5, 7, 11 전부 다 뭐야? 소수죠? 소수는 1부터 10까지 겹치는 거 하나도 없을 거고요. 7, 1부터 6까지 겹치는 거 하나도 없을 거예요. 5, 없어. 3, 없어. 2, 1밖에 없지. 맞니? 이 숫자보다 큰 건 안 할 겁니다. 큰 숫자부터 작은 걸로 쭉쭉쭉쭉 세주시고 나면 이렇게 구한 순서상에다가 곱하기 2만 하면 자리가 바뀌는 것까지 다 고려를 하실 수 있다고요. 됐죠? 일단 뽑기의 경우의 수로 갈 거예요. 10은 2랑 5의 배수 안 돼. 9, 8, 7, 6, 5, 4, 3, 2, 1 4개고요. 9, 8, 7, 6, 5, 4, 3, 2, 1 오, 많다. 6개네. 8, 7, 6, 5, 4, 3, 2, 1 4개고요. 빼먹은 거 없지? 12, 11, 19, 8, 7, 6, 5, 4, 3, 2, 1 2개. 4, 3, 2, 1 2개. 다 더하면 45개. 일단 난 이렇게 구했는데 영 찜찜하거든요. 나중에 내가 기회가 되면 이 문제 6건으로 개수 세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아이디어는 뭐다? 5가 공통으로 들어갔으니 남은 숫자 12 이하에 겹치는 거 없는 서로를 골라야 되겠구나 라는 아이디어를 9번 문제에서 일단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세는 것과는 별개로 문제의 아이디어. 자, 10번. 자, 자리 찾아주는 문제는 연습 많이 하시죠? 근데 항상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에는 내가 강조한 게 뭐예요? 조건이 여러 개면 제약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를 먼저 해결하는 거예요. 냅다 가조건 주어졌다고 예 A, B 같은 열 이러면 이제 나중에 누가 무리를 일으키겠어? E가 무리를 일으킬 거라고. 왜? E는요 같은 열 다른 열의 문제가 아니라 1열에 앉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그럼 내가 A, B를 같은 열에 앉힐 때 A, B가 2열, 3열에 앉았을 때랑 1열에 앉았을 때 E의 경우의 수가 어때? 달라지지. 맞아요? 이러면 곱의 법칙으로 퉁을 칠 수가 없어요. 경우의 수를 아름답게 곱의 법칙으로 퉁쳐주시려면 항상 제약이 많은 친구부터 해결해 주시라고. 그러면 이 입장에서는 일단 제일 먼저 자리를 선택할 선택권을 가지는 거야. 1열 안 돼 용 그랬으니까 어디 앉아야 돼? 2열, 3열 네 자리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지. 자리는 이렇게 있어요. 1열, 2열, 3열. 보트는 그릴 수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 경우의 수 구해놨으면 예를 들어서 상황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라 그랬어요. 맞죠? 요 네 자리 중에 하나가 들어간 세계관 하나를 고르는 거야. 넷 중에 한 자리에 들어갔어요. 자, 그러고 나서 A, B를 같은 열에 앉힐 거야. 자, 이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우선순위를 CD로 놔버리잖아. CD를 다른 열에 놨을 때 또 아무렇게나 막 1열, 3열 이지랄 해버리면 A, B가 들어갈 자리가 안 생기잖아요.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A, B를 붙여서 어느 열에다가 집어 넣을 것인가. 일단 1열 혹은 3열 해서 두 가지. 그리고 A, B끼리 자리가 바뀌는 게 두 가지에서 네 가지 경우의 수가 되겠지. 그러면 요것도 정해놓고 하나 예를 들어 놓으시라고. 이러면 이제 CD 입장에서는 어떻게만 안 앉아주시면 돼? 이렇게만 안 앉아주시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자유롭게 셋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해놓고 이렇게 앉는 두 가지 경우의 수만 뺀다 느낌으로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C 하나 고정시켜 놓고 D를 둘 중에 하나 CD 자리 바꾼다 해서 네 가지로 가셔도 되고요. 어느 방법을 쓰든 4, 4, 4 해서 전체 경우의 수는 64가지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됐죠? 꼼꼼하게 계산해 주세요. 누가 우선순위인가? 항상 경우의 수는 제약을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 먼저 해결해 주셔야 고배 법칙으로 퉁치는 게 가능하다. 11번. 또 답이 816보다 크게 나오신 분 손 들어봐. 내가 이 주제 지난주에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 한 명씩 미리 뽑아놓고 나머지 한 명 결정하는 순간, 나머지 한 명이 아니지, 두 명을 결정하는 순간 너네 경우의 수는 아마 답보다 더 크게 나올 거라고. 오케이? 자,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미리 뽑아놓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순서가 생긴다고요. 자, 항상 4명은 한꺼번에 뽑아야 되고, 그러려면 나한테 뭐가 필요해? 몇 명을 뽑을 것인가 구체적인 숫자가 필요해요. 됐어요? 한 명 한 명을 미리 뽑아놓고 나머지 2명을 해결하면 무조건 겹치는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뭐다? 남녀는 적어도 한 명이 들어가는, 아니면 그냥 전부 다 남자 전부 다 여자를 뽑는 경우의 수만 생각을 해도 되겠네. 잠깐만,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남자는 3명밖에 없잖아. 남자만 4명을 뽑을 순 없죠. 아유 뭐야, 난 이 쉬운 문제를 왜 이렇게 무식하게 풀고 있었던 거지? 뭐 한 가지만 빼면 되죠? 뭐야, 손해본 것 같아. 7C4는 7C3, 765, 35, 아니 57에 35. 와씨, 이걸 내가 일일이 구했다고?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자, 문제 배분까지 해주셔야 돼요. 아, 그래서 나를 그렇게 저 바보 똥개는 뭐지 하는 표정으로 봤구나. 훌륭해요. 다들 여사건으로 푸셨군요. 오키. 훌륭합니다. 이런 걸 청출어람이라고 하죠. 맞아요? 놀라워. 내가 문제를 급하게 풀어서 그래요. 12번 틀렸다. 손. 없어? 5 곱하기 84 했어? 외워? 알겠죠? 4개가 빙글빙글. 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밴드 블로그 친구들은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궁금하겠지? 궁금하면 포엠학원 지호석 선생님의 수학 수업을 듣도록 하세요. 다섯 가지 색이에요. 우리 색칠하기는 항상 이웃한면이 많은 것부터 해결하시고, 이러면 4가지 색에 4개의 영역이 빙글빙글 돈다. 무조건 학교 시험에 나오니까 84가지로 외워버리자 그랬죠. 이런 거 틀리면 이제 혀 깨물고 그냥 더 이상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13번 어렵다. 이거 무리함수 아무 생각 없이 그리다가 또 답을 3, 4분면 하고 2번을 찍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내가 4분면 하면 뭐 체크하시라고 했어요? 절편 체크하라고 했지. 맞아. 지호석 선생님 말 들어가지고 손해볼 거 하나 없다니까. 지나가는 4분면 문제는 일단 A, B, C, D의 부호를 떠나서 혹시나 절편이 이 문제에서 무리를 일으킬 수 있지는 않을까 정도는 인지를 하세요. 꼭 알겠지? A, B, C 양수에 D 음수인 거는 금방 나오잖아요. 맞죠?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니까 바깥에 A 양수, 안에 B 양수, 꼭지점 친절하게 마이너스 B분의 C라고 또 알려줬잖아. 왼쪽에 있으니까 음수, C는 그대로 양수. 그리고 꼭지점의 Y좌표가 X축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D는 음수까지. 맞아요? 그러면 요거를 베이스로 D 루트 AX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친구의 개형 정도는 그릴 수 있어요. 양양양 음이기 때문에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4, 4분면 방향 그래프는 나올 거예요. 꼭지점은 마이너스 A분의 B이기 때문에 양양 하면은 왼쪽으로 가시겠지. C는
양수였잖아. 왼쪽 위니까 여기까지는 결정을 해주실 수 있다고.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릴 거지,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릴 거라고. 이 4사분면 방향으로 내려가는 그래프가 2사분면에서 내려가게 되면 1사분면을 지나가는 경우가 생기고 3사분면을 지나가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그러면 둘 중에 구체적으로 어느 사분면을 지나갈까는 누가 지대한 영향을 끼쳐? y절편이 지대한 영향을 끼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냥 이렇게만 던져놓고 x는 빵 해버리게 되면 y절편이 미지수 대환장 파티잖아. 맞아요? 이것 때문에, 이 y절편의 애매모호함 때문에 단조건의 b값과 CD의 절대값 대소를 비교를 해놓은 거라고요. 일단 여기에서 b가 양수인 거 알았으니까 b는 1이에요. 그러면 결국 y절편은 d 플러스 c가 되는데 이 친구는 음수였고 이 친구는 양수였다고. 근데 절대값은 누가 더 커? 얘가 더 커. 아, 그러면 결국 y절편은 음수고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구나. 4사분면 방향으로 떨어지는 무리함수의 y절편이 음수가 되게끔 이렇게 그려야 되겠구나. 항상 절편 체크. 명심해 주시고요. 14번. 일단 전체적인 틀은요, 분배예요. 왜? 서로 다른 공을요, 서로 다른 상자에 나눠 담잖아. 맞죠? 내가 인형과 상자 이야기 해줬니? 안 해줬어요? 아, 그래? 근데 어쨌든 들어가는 상자가 다르잖아. A, B, C. 나는 A, B, C 했지만 일단 문제에 서로 다른 상자라 그랬으니까 얘는 분배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분배는 분할 해놓고 나눠주면 그만이거든요. 상자가 3개니까 그냥 3팩토리얼 하면 돼.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뭐부터 찾았는지 알아? 1, 2, 3, 4, 5번 중에 6의 배수가 아닌 친구를 찾았어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지. 1, 2, 3, 4, 5번이 전부 다 6의 배수라고. 맞아요? 오케이. 아, 쉬울 뻔했는데 아쉽게 됐어요. 그러면 나는 이것만 잘하면 돼. 1, 2, 3, 4, 5 5개의 공을 적어도 상자에 하나씩은 들어가게끔 5개를 세 묶음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하되 여기에 뭐가 붙었어? 나 조건이 붙은 거예요. 각 상자에 들어있는 공에 적힌 수의 합이 모두 달랐으면 좋겠다. 오케이? 그러면 숫자가 모두 다 다른 경우를 찾는 게 편할까? 아니면 같아지는 경우가 생기는 걸 찾는 게 편할까? 요거에 대한 저울질도 하셔야 되는데 1부터 5까지 숫자를 세 묶음으로 나눠놨기 때문에요. 자, 우리 이렇게 합이 같니 다르니 하는 문제는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게 뭐냐? 전체 합을 찾는 거예요. 1부터 5까지니까 15가 되겠지? 내가 이걸 예쁘게 나누는 방법은 5, 5, 5 정도가 될 거고요. 가능성 정도만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는 분배는 나중에 할 거고 일단 묶음으로 나누는 것만 할 거기 때문에 세 숫자가 전부 다 5가 될 수 있는가? 5 하나에 1, 4에 2, 3 말고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없지. 그럼 이렇게 묶으면 이게 그냥 한 가지인 거라고. 됐죠? 근데 세 숫자가 다 같을 필요는 없잖아. 맞니? 예를 들어 4, 4 하면은 8이니까 7이 되시겠지? 3, 3 하면 6이니까 9 되시겠지? 2, 2 하면은 4니까 11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 쎄함을 느껴야 돼. 왜냐면 나는 숫자들을 더해서 2, 2를 만들어야 되는데 2 하면 남는 2를 1 더하기 1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맞죠? 13, 1, 1도 마찬가지예요. 1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죠? 같은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일단 5보다 작은 숫자 기준으로는 이렇게
5보다 큰 숫자 기준으로도 생각을 해봐야지. 66 하면 12니까 3이고요. 77 하면 14니까 2까지. 여기에서 1, 2, 3, 4, 5를 가지고 숫자들을 만들 수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혹시나 여러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가 안 가지고 있는가. 말고 있어? 없죠. 9가 애초에 4, 5 다음에 3, 6이기 때문에 안 돼요. 여기서 한 가지고요. 4 하나에 1, 3 밖에는 안 돼요. 맞죠? 4를 2, 2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7은 2, 5 가지고 만들 수 있고요. 오키 한 가지. 5, 5, 5 아까 했지. 6, 6, 6, 6은 없으니까 1, 5랑 2, 4 맞지? 없는 줄 알았네. 그리고 3 하나 쌉 가능. 맞아요? 숫자가 1부터 5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도 안 생겨요. 전부 다 한 가지씩 생긴다고. 7 없잖아. 3, 4, 2, 5, 2, 5, 2, 5. 히히. 내가 잘못한 줄 알았네요. 순간 식은땀이 흘렀어. 뭐야? 숫자가 같아질 수 있는 분할의 경우의 수가 몇 개밖에 없어요? 5개밖에 없지? 그럼 우리는 여사건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5개의 서로 다른 친구를 세 묶음으로 나눌 수 있는 방법 3개, 1개, 1개 5C3 나머지 둘 중에 하나 개수가 같아요. 나누기 2 여기에서 10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고요. 자, 이것도 이제 익숙해지고 나면 5개를 세 묶음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도 이번 기말 때는 좀 외우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5C2에 3C2하고 개수가 같은 묶음이 생겨요. 2분의 1, 15 해서 5개를 세 묶음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는 25가지. 6개를 세 묶음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는 90가지. 자주 나오는 주제들은 기억을 해주시자. 난 여기에서 5개만 빼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분할 20가지만 딱 구해놓으면 분배는 뭐다? 곱하기 6. 됐죠? 분배는 새로운 유형이 아니라 항상 분할 후에 나눠준다는 컨셉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분할 분배는 전부 다 그냥 분할 문제가 될 거예요. 됐죠? 문제에 주어진 조건까지 꼼꼼하게 따져주시자. 15번. 자, 이제 우리는 이 표현이 생소하지 않아요. 자, 너네 기말에서 이 주제는 유리함수에서밖에 안 나와. 무엇을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점, 대, 칭을 물어보는. 뭐야? 왜 처음 본다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지? 내가 설명했죠? 맞아요?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x. 자, 찾는 과정은 축대칭 찾을 때랑 똑같아요. 맞죠? 얘네 둘이 같다 하면은 대칭 축 찾는 거였잖아. 더해서 2로 나누면 x는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x자리에다 0 집어넣으면, 자,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라는 게 아니야. 대칭의 위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얘네 둘을 더해서 2로 나눈 값이 x좌표고요. 그렇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여기다가는 x는 0, x는 0을 집어넣으면 깔끔하게 얘가 2배의 f-1이 된다고. 됐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1 해서 정확히 이 점을 기준으로 점대칭인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오케이? 요것만 읽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칭이니까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1이겠지. 됐나요? 그러고 나서 0,5 하게 되면 깔끔하게 c까지 바로 찾아주실 수 있어요.
진짜로 유리함수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x 집어넣고 정리하시지 말고요. 알겠죠? 얘는 점대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함수식이다 라는 것만, 그리고 찾는 방법만 기억을 해주세요. 16번. 자, 1, 2, 3, 4, 5에서 1, 2, 3. 근데 가조건에 뭔가 이상하게 생긴 조건이 있어요. 일단 빼기 루트 x보다는 요게 보기 편해 보이니까 정의역 5개밖에 안 되잖아. 5개 다 적어볼까? 모르면 다 적는 거야. 근데 공역의 원소가 1, 2, 3밖에 없기 때문에 루트 2, 루트 3은 결국 얼마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이야기하셔도 돼요. 1점 뿅뿅이니까 2부터 찍을 수 있다 정도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괜히 루트 적어놓고 헷갈리지 마시고 공역은 1, 2, 3밖에 없으니까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구나. 그리고 F5는 루트 5기 때문에 얼마보다?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러면 5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없죠. 무조건 얼마를 찍어야 돼? 공역이 3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1, 2, 3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3을 찍어야 돼요.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맞지? 근데 얘네들은 조금 자유도를 가진다고. 자, 나 조건에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래? 2개래. 근데 무조건 3은 들고 가셔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두 가지 상황을 생각을 해보는 거야. 치역의 원소가 2개면 2, 3인 경우가 있을 거고요. 1, 3인 경우가 있지 않을까? 3은 무조건 포함해야 되니까. 일단 가능한 모든 경우를 다 적어놓고 안 되면 그만이지. 아까 전에도 했잖아요. 안 되는 건 그냥 버리면 돼요. 됐어요? 일단 가능한 모든 경우를 적어놓고 2, 3이 선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다행히도 남은 1, 2, 3, 4는요. 적어도 2랑 3은 다 찍을 수 있게끔 세팅이 돼 있단 말이에요. 얘가 1만 버려주면 돼. 이건 버리는 거니까 쉽다고. 그러면 1도 2, 3 둘 중에 하나, 2도 2, 3 둘 중에 하나, 3도 2, 3 둘 중에 하나, 4도 2, 3 둘 중에 하나. 정의역의 원소들한테 차근차근 물어보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야? 자, 원래는 이렇게 2에 거듭제곱 적으면 일반적인 경우는 2가지가 빠져요. 맞아? 전부 다 2로 몰리거나 전부 다 3으로 몰리거나 2개가 빠진다고. 지금 이 문제는 이미 3이 선택을 받았잖아. 그럼 전부 2만 찍는 건 문제가 돼요? 안 되지. 뭐만 문제가 돼요? 전부 3만 찍는 경우가 문제가 돼요. 그거 하나만 빼줄 거야. 여기에서 15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됐죠? 그럼 비슷하게 고민해볼까? 치역이 1, 3이야. 뭐야? 2를 못 찍네? 맞죠? 그러면 F1 정도가 1, 3 자유도를 가지는데 문제는 뭐냐? 2, 3, 4가 우르르 뭐밖에 못 찍어? 3밖에 못 찍어. 그러면 1을 찍을 수 있는 여지는 누구한테만 생겨요? 1한테만 생겨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한 가지밖에 안 나와요. 저 그림 말고는 안 된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총 16가지. 이게 실제로 원본 문제가 확률과 통계 문제거든요. 근데 걔는 정의역도 6개고 공역도 4개 해가지고 치역의 원소가 3개다 하는 더 어려운 문제예요. 더 복잡하거든요. 원본은 보여주지 않을 거예요. 17번.
일단 기억 니은까지는 바로바로 읽혔으면 좋겠고요. 기억은 참, 니은은 거짓이에요. 디귿이 조금 해석하기 버거울 수 있는데, 일단 무리함수는 일사분면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1,2를 꼭지점으로 가지는 무리함수 그래프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너네 디귿 같은 부등식을 본 적이 있니? 원래 이런 류의 부등식은 수학원 수학 2에 가면 아주 자주 보게 될 거거든요. 일단 FA, FB는 Y 차이, A, B는 X 차이, 맞죠? X 차이, Y 차이는 X 차이가 분모로 내려가면 무슨 기? 그치. A가 크다 그랬으니까 나눠도 부등호 방향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1보다 크다는 애초에 정의역이 그래요. 그러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어느 두 점을 찍어도 1보다 작습니까? 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여기에서 그냥 내가 가벼운 상식 정도 선에서 무리함수 그래프의 기울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줄게요.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수학2 미분이라는 걸 알면 참으로 좋은데, 일단 몰라도 이해가 되게끔 내가 해줄게. 자, 무리함수는 2차 함수의 역함수고요. 자, 이렇게 반틈을 뒤집은 게 정확히 예이신 거잖아요. 자, 나는 여기에다가 접선이라는 걸 그을 거예요. 이 접선이라는 친구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올라가고 있을 때에는 기울기가 양수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정확히 이 꼭지점에서는 기울기가 0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오케이? 되게 가로선처럼 보이잖아? 한 점에서 만나려면 가로선을 삑 하고 그어줘야 된다고. 근데 무리함수는 그거의 역함수이시고, 역함수는 y는 x대칭 이동을 한 거란 말이야. 맞죠? 실제로 무리함수 관계식은 2차 함수를 y는 x대칭 한 거예요. 그러면 자, 그래프뿐만 아니라 얘네들 접선들도요, 전부 다 y는 x대칭이 돼야 되거든. 1차 함수는 역함수가 기울기만 바뀌어요. 무엇으로? 역수가 되어서 바뀌어요. 맞니? 그럼 여기 있던 요 가로선은 그대로 y는 x대칭 이동이 되면 세로선이 되어버리거든요. 맞죠? 무리함수는 요 점에서 접하려면 무조건 접선을 세로선으로 그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얘는 세로선에서부터 기울기가 이렇게 줄어들 거거든. 맞죠? 그러면 1보다 작은 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아니지, 1보다 큰 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꼭지점 근처에 두 점을 뿅뿅 잡으면 실제로 x좌표, y좌표를 가지고 와도 상관없습니다. 꼭지점 근처에 두 점을 잡으면 무조건 1보다 큰 기울기가 나와요. 오케이? 나올 수밖에 없다 라는 거 정도만 기억을 해줘. 디귿은 안 돼요. 됐죠? 너무 수투스러운 문제니까 그냥 그렇구나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고, 리을은 알아야지. 이건 우리 수학상에서도 몇 번 봤던 부등식이에요. 무엇을 물어보는 부등식이에요? 일단 구체적인 방향을 모르더라도 이 부등식을 보고 이 친구 지금 위아래 볼록을 물어보고 있구나 정도는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읽는 방법은 x좌표의 중점, y좌표의 중점, 이런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요, 얘는 곡선 위의 점. 실제로 그렇게 보이잖아? f 뿅뿅이니까 그대로 그냥 함수값 곡선 위의 점이라고요. 얘만 어떻게 읽어주면 되냐? 두 점을 연결한 선분 위의 점. 뭔 소리냐면 곡선이 두 점을 연결한 선분보다 위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형이에요. 반대로 얘기해볼까?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이 있는데 이 선분 위쪽으로 곡선이 그려지려면
이 곡선은 무조건 무슨 볼록이어야 되냐? 위로 볼록이어야 된다고. 됐어요? 결국 얘는 위로 볼록을 물어보는 문제고 정확히 무리함수 위로 볼록한 그래프 모양이잖아. 기억 리을만 제대로 읽어주시면 그래도 4번 기억 디귿 리을이 있네. 좀 그래. 디귿은 좀 그래요. 일단 나왔으니까 대략적으로 읽는 방법은 알려드리는데 얘는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일단 무조건 1보다 작다는 거짓이다 정도만 기억을 해주세요. 18번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연립하는 과정을 떠나서 18번이 부담스러운 이유는 그렇게 해서 유리함수 다 찾고 나서 대칭의 중심에서부터 유리함수 위의 점까지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의 넓이의 최소값이라 그랬으니까 사실상 이 문제는 문제 안에 문제가 두 개인 거거든요. 함수값 가지고 A, B를 찾는 연립방정식을 구하는 과정. 그거는 어렵지 않다고 본다. 연립을 제대로 했다면 A는 2, B는 마이너스 2까지는 내가 이 문제의 답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찾아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어진 유리함수의 표준형을 찾는 과정은 어려운 과정이 아니고 2랑 마이너스 2 그리고 x자리에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까지. 그죠? 2, 마이너스 2를 중심으로 하고 반비례 상수가 음수인 유리함수의 대칭의 중심 A에서부터 유리함수 위의 점 P까지 거리가 최소여야 원의 넓이도 최소겠지? 맞아요. 기본 원칙은 산술 기하 평균이나 반비례 상수가 마이너스 5면 얘는 x좌표, y좌표이고 거리는 얘네 둘이 같아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루트 5, 루트 5여야 되겠다 라고 내가 유리함수 이야기하면서 설명드렸어요. 1대1 대 루트이니까 바로 거리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됐죠? 이걸 구하는 과정은 절대로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됐어요? 이러면 18번 문제가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된다고요. 두 문제 중에 하나는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 됐죠? 나는 18번 문제 A, B만 꼼꼼하게 찾아주면 되겠구나. 오케이? 거리의 최소값은 항상 얘네 둘이 같을 때 곱해서 반비례 상수 5가 될 때 라고 좀 기억을 해줘. 19번 제일 마지막에 할게요. 19번 마지막에 해줄게요. 2468에 1358이에요. 자, 요거 문제 진짜 더러워. A의 원소 A, B의 원소 B를 가지고 X좌표, Y좌표로 구성을 했어요. 그러면 걔네들을 가지고 좌표 평면 위에다가 점을 찍고 그렇게 해서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 X좌표는 2468 해서 정확히 간격이 같거든요. 2468. 근데 Y좌표가 1357이면 좋겠는데 1358이잖아. 근데 또 놀랍게도 이렇게 1358로 잡게 되면 경우의 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해지지 않아요. 이게 1357이면 고려해야 될 게 훨씬 많아지거든요. 1358이기 때문에 어떤 차이가 발생을 하는가? 일단 우리 점을 골라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와 삼각형의 개수는 기본 유형이니까 잘 기억해 주셔야지. 맞죠? 삼각형은 일단 16개 중에서 랜덤하게 3개를 뽑는 거예요. 맞아요? 16C의 3은 560이라고 과거에 지호석 선생님이 미리 풀어 놓으셨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삼각형이 될 수 없는 친구들을 빼야 되는데 어떤 경우? 자, 이건 직선이나 삼각형이나 주제가 같아요. 일직선상에 3개 이상의 점이 있을 때에는 직선도 삼각형도 일단 빼주셔야 돼요. 맞아요? 삼각형은 애초에 일직선상에 3개의 점이 있으면 삼각형이라고 부를 수 없는 친구잖아. 맞죠?
그러면 요거를 뺄 때 어떻게 빼주셔야 되냐? 일직선상의 점이 3개일 때랑 4개일 때랑 5개일 때랑 개수별로 나눠서 빼주셔야 돼요. 오케이? 3개라고 여기 3개 이지랄 하면 안 된다는 소리야. 이렇게는 4개이기 때문에 4개로 카운팅을 해주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됐어요? 그럼 일직선상에 점이 쭈루룩 4개가 존재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원래 1, 3, 5, 7이었으면 이렇게도 가능했었어야 되거든. 4개 1, 3, 5, 8이기 때문에 안 돼요. 얘는 딱 8개밖에 안 나온다고. 이해됐어요? 1, 3, 5, 7이면 훨씬 더 귀찮아진다는 거지. 이 대각선들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일직선상에 점이 4개인 경우는 총 8줄이 있고요. 그럼 그렇게 해서 내가 한 줄 딱 뽑았을 때 여기에서 어떻게 3개를 찍어도 우리는 그 친구를 삼각형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됐어요? 32개 나가리고요. 자, 일직선상에 3개의 점이 있는 경우, 자, 아까 전에 이 대각선이 안타깝게도 1, 3, 5, 7이 아니다 보니까 대각선 방향으로는 일직선상의 점이 최대 3개인 경우밖에 안 나오거든요. 맞죠? 하나, 둘, 서희, 너희. 또 있니?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5개가 되잖아? 이제 또 뭐가 생기냐? 여기서부터 이렇게 질러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도 생겨요. 그럼 너네는 절대로 5개가 넘어가지 않게끔 이제 또 물 떠놓고 빌어야 된다고. 근데 만약에 점이 가로로 5개 있다. 그러면 이렇게도 대각선이 3개의 점을 일직선상에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일단 염두는 해놔. 4개밖에 없어요. 4줄이고 3C3이기 때문에 4개만 빼주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36개만 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됐죠? 자, 서술형 2번. 우리 이거 본 적 있어. 다행인 건 이 문제는 우리가 봤던 모의고사 기출의 쉬운 변형이에요. 잘 봐. 상황 파악해 볼 거야. 내가 왜 모의고사 문제 풀 때 헷갈렸냐면 얘랑 걔랑 정확히 gx랑 fx를 반대로 적어놨거든. 내가 이걸 먼저 풀고 모의고사 문제를 나중에 풀었어요. 그래가지고 포항인지 부산인지 둘 중에 하나에서 진짜 엄청 막 그래프 이상하게 그리고 막 개수 막 이상하게 찾고 막 그랬었거든. 너네였니? 그럼 포항이겠구나. 미안해요, 포항 친구들. 자, 유리함수랑 무리함수가 있어요. AN인데 얘는 심지어 또 A8만 찾으면 되잖아. 됐어. A8이니까 그냥 N은 8로 고정시킬 거예요. 일반화할 필요도 없지. fx는 x-8분의 1이고요. gx는 루트 x-8이에요. 자, 둘 다 랜드마크를 어디 가지고 있냐? x는 8에 가지고 있고요. 유리함수는 점근선이 x는 8, 무리함수는 꼭지점이 8,0. 그리고 나의 a, b는요 뭐였으면 좋겠대? a, b는 자연수고 a는 n 플러스 1부터 2n 플러스 1인데 다 필요 없어. 우린 누구만 찾으면 돼요? 8만 찾으면 되니까 9에서부터 2, 8이 16, 17 사이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b는 심지어 등호도 들어가 있네. FA보다는 크거나 같고 GA보다는 작거나 같다. 무리함수 아래쪽, 유리함수 위쪽. 요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지. 선생님이 정수점 찾을 때 유리함수는 아무렇게나 대충 막 그리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유리함수의 정수점은 항상 반비례상수가 중요하다고요. 8,0을 기준으로 한 칸 9,1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 결국 이 문제도요. 유리함수 위쪽이라 하면 유리함수에 대한 고려를 안 하셔도 된다는 소리예요. 심지어 x의 범위가 9부터 17까지잖아. 맞죠?
한 칸 옆이라고. 그러면 유리함수 위쪽은 사실상 그냥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됐죠? 그러면 나는 9부터 17까지 그냥 무리함수 위의 점만 찾아주시면 돼요. x자리에다가 17을 집어넣으면 gx는 뭐가 되시니? 9니까 y는 3이 되겠지? 맞아? 그럼 내가 할 일은 y가 2일 때랑 y는 1일 때 이렇게 세 줄만 서치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y가 1이야. x는 9죠. 정확히 얘네들이 9,1에서 만나고 있구나. 됐어. 어차피 유리함수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9부터 17까지 다 세주시면 돼요. 8개 빼면 9개인가? 맞죠? 빨리 맞다고 해줘. 맞지? 9개. 자, y가 2다. 2는 4. 넘어가면 12. 12에서부터 17까지 2, 3, 4, 5, 6, 7. 6개. 3은 1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답은 16개. 됐나요? 서술형 3번에서 되게 고생하신 분들이 많아 보였어요. 아까 전에 문제 푸는 걸 보고 있으니까 서술형 3번에서 되게 많은 분들이 맹구 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문제를 풀더라고. 근데 지금 P랑 Q 두 개의 숫자가 원하는 상황이 똑같은 무리함수 2 루트 x-2 플러스 어쩌구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맞죠? 물론 물어본 게 k, m으로 다르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무리함수의 모양 자체는 다르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P라는 친구는 무엇을 물어봤냐? fx는 2 루트 x-2 플러스 k에 역함수 그래프랑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날 때 선분 A, B 길이의 최대값. 근데 얘는 증가하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역함수랑 만나는 교점은 무조건 생긴다면 y는 x하고 이렇게 만나야 되지 않니? 맞죠? 그러면 만나는 두 교점 사이의 거리는 언제 최대가 되시겠다요? 꼭지점을 지나갈 때 최대가 되시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일단 y는 x가 어디 있어야 되냐? 무리함수의 꼭지점을 지나가고 있어야 돼요. 2,k를 지나가고 있어야 되니까 k는 2겠지. 보세요. 내가 할 일은 k 자리에다 2를 집어넣고 y는 x랑 연립하는 일만 남았어요. x-2 제곱하면 4, x-2 x-2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잠깐만 내가 방금 뭔가를 발견했거든요. x-2는 0 또는 4겠다. 맞아요. x는 2 또는 6이겠다. 문제에서 원하는 건 선분의 길이기 때문에 4칸 차이나 6,6이면 4 루트 2가 되시겠지? 그래서 P는 제곱을 해놨어요. 맞아? P제곱 플러스 Q니까 32에다가 나는 무엇을 더할 거냐? Q 1부터 5 사이 자연수 M에 대해서 GX 똑같은 친구예요. 이 친구와 역함수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다는 뭔 소리? 이게 또 한 점에서 만난다고 아무 생각 없이 접해용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자, 접하는 상황도 당연히 생각은 하셔야 돼요. y는 x랑 접할 때도 생각을 하되 무리함수랑 직선은 언제도 한 점에서 만날 수 있어? 꼭지점을 지나갈 때보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다시 또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생기잖아. 근데 너네가 PQ 주어진 함수가 똑같다라는 것만 인지를 해주시면 이미 얘는 구해놨어. m은 얼마일 때야? 2일 때야. 꼭지점을 지나갈 때 m은 2라고요. 그리고 사실 y는 x는 안 움직여요. 무리함수가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m은 2보다 커야 한 점에서 만나겠지. 뭔 솔? 3, 4, 5는 다 된다는 소리예요.
맞아요? 그럼 우린 누구에 대한 검증만 해주시면 돼? 1일 때 접하냐 안 하냐 이것만 검증을 해주시면 되잖아. 맞죠? 굳이 또 기울기 1짜리 아니지. y는 x랑 막 얘랑 접해용 하고선 막 둘이 막 연립을 해놓고 또 k에 대해서 판별식 써가지고 막 k의 조건 찾고 그러실 필요 없어. m은 1, 2, 3, 4, 5인데 2, 3, 4, 5가 다 해결이 됐잖아. 그럼 나는 m은 1일 때 접하나? 이것만 해결하면 되는 거지. 보세요. 이 루트 x-2 플러스 1은 과연 y는 x랑 접하고 있을까요? 넘겨. 4x-2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자, 이게 뭐면 성공인 거야? 완전 제곱식이면 성공인 거야. x제곱 마이너스 4x 잠깐만 냄새가 나는데 8 하면 9잖아. 5, 2에 완전 제곱식이네. 그러면 m은 1 정확히 무리함수랑 접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누구만 아니면 된다는 소리야? 2만 아니면 된다는 소리예요. 보세요. q는 13. 됐죠? 똑같은 무리함수 가지고 따져주고 있으니까 괜히 또 문제 2번 푼다고 고생하시지 마시고요. 서술형 4번. 와, 이 배점 높은 9점짜리 문제를 쳐다도 못 보고 문제를 못 푼다. 우리 요 주제 정확히 지난주에 센텀여고 거 하면서 했잖아. 물론 디테일은 다르지만 상황은 되게 비슷하죠. 오히려 걔보다 조건이 없어. 상황 인지하셨어요? 1, 2, 3, 4, 5, 6에서 1, 2, 3, 4, 5, 6 합성함수의 치역의 원소가 5개였으면 좋겠다. 이게 4개만 돼도요 진짜 어려운 문제가 되거든. 근데 6개에 5개야? 땡큐. 잠깐만, 너 F가 아니잖아. 이게 F지. 자, 1, 2, 3, 4, 5, 6에서 1, 2, 3, 4, 5, 6으로 갈 겁니다. 자, 왜 6개에 5개가 땡큐인지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선생님 풀이는 되게 불친절해 보이잖아. 맞죠? 너는 이 서술형 문제에다 뭐라고 적어주셔야 되냐? 자, 치역의 원소가, 합성함수의 치역의 원소가 5개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fx의 치역의 원소가 4개 이하면 안 돼요. 인정하시나요? fx가 4개만 선택을 하면 그 다음은 이 4개가 무엇을 찍었느냐의 문제가 되잖아. 한 놈이 막 2개를 찍지 않는 이상 다시 치역이 5개가 될 일은 없다고. 그러면 2번 건너서 치역이 5개가 되려면 fx의 치역은 무조건 5개 이상이어야 된다고요. 맞아요? 5개 아니면 6개인데 치역의 원소가 6개인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1대1 대응이라고 불러. 그럼 그 옆에도 1대1 대응일 거 아니야? 무조건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6개가 되어버린다고. 이래서 5개가 땡큐인 거예요. 합성함수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4개다. 이렇게만 해도 있잖아. 이제 갈래길이라는 게 생긴다고요. 5개가 선택을 받고 그 다음에 4개를 선택하는 경우, 4개를 선택을 하고 그 4개가 그대로 4개를 선택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갈려버린다고. 경우의 수가 막 늘어나요. 근데 6개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 5개면 무조건 fx의, 그냥 f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도 몇 개여야? 5개여야. 됐죠? 나는 일단 6개 중에 5개를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이 6가지 세계관 중에서 하나만 골라 놓으시라고. 됐죠? 자, 우리는 최종적으로 합성함수까지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5개였으면 좋겠어요. 뭔 소리야? 이 5개가 깔끔하게 5개를 또 선택하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럼 뭔 솔? 1, 2, 3, 4, 5 대 1, 2, 3, 4, 5는 무슨 응? 1대1 대응이어야지. 맞죠? 1, 2, 3, 4, 5가 예를 들어서 지금 fx 기준으로는 6개 중에 2개가 같은 걸 찍어야 돼요. 그래야지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5개가 되잖아.
맞니? 근데 그게 1, 2가 이렇게 찍어버리면 그대로 얘도 1, 2가 찍어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 치역의 개수는 5개가 될 수가 없다고. 5개가 그대로 5개를 찍어야 되니까 얘 대 얘는 무조건 1대1 대응이어야 된다고. 1, 2, 3, 4, 5가 1, 2, 3, 4, 5를 찍어버렸어. 오케이. 함수 완성. 6 곱하기 120 720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내가 함수는 언제 완성되는 거라 그랬어? 모든 정의역이 누군가를 찍어야 완성되는 거라 그랬지. 우리 지금 누구만 결정했어? 1, 2, 3, 4, 5의 함수값만 결정했잖아. 6 무시하면 돼 안 돼? 얼마나 서운하겠니? 야,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정의역이 하나가 남아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함수의 개수는 빠짐없이 모든 정의역의 원소가 다 찍어야만 해요. 근데 이미 모든 상황은 세팅을 다 끝냈어요. 6은 자유롭게 1, 2, 3, 4, 5 중에 하나만 찍어주시면 되겠어요. 됐어? 5 한 번 더 곱해주셔야 된다고. 3600이 돼야 된다는 거지. 됐나요? 잘 기억해줘. 어렵지 않아요. 숙제를 해줄까? 나도 한번 고민해볼게. 합성함수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4개인 경우의 수도 한번 구해보세요. 진짜 힘들 거거든. 한 번쯤은 해봐야지. 그러고 학교 시험에 나오면 꼭 나에게 커피를 사주길 바래. 연습 꼭 해봐. 토요일날 요거 이야기합시다. 자, 19번으로 돌아가시죠. 사실상 여기까지 무탈하게 문제들을 해결하셨으면 19번은 그냥 버려도 돼. 그래도 1등급 나올걸? 19번 몇 점짜리인데 4.2점밖에 안 되잖아. 야, 저 뒤에 지금 9점짜리 엄청 쉬운 문제가 있는데 저걸 풀래 이걸 풀래 하면 당연히 저걸 풀어야지. 맞아요. 4.2점짜리에다가 열정을 쏟아붓고 앉아 계시면 안 돼. 근데 나는 이 문제의 원본도 알고 있어요. 일단 사물함의 개수가 살짝 다르고요. 얘는 한 칸, 세 칸, 세 칸짜리 사물함인데 원본은 아마 두 칸, 세 칸, 세 칸짜리 사물함인가? 근데 이것도 워낙에 다양한 변종들이 너무 많이 양산이 되어 버려가지고 뭐가 원본인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근데 확실한 건 있어요. 남둘, 여둘은 아니었어요. 원래 이 문제의 원본은 남둘, 여셋이었을 거예요. 이러면 또 이거대로 또 힘들어진다? 왠 줄 아니? 누구를 먼저 놓을까? 이걸 고민을 해야 되거든. 근데 지효석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경우의 수는 항상 누구부터 해결하는 거라? 그치? 그럼 만약에 남둘, 여셋이면 제약을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가 누굴까? 자, 상상만 해보는 거야. 남녀는 같은 층에서 이웃할 수 없어요. 조선시대라고 남녀 7세 부동석이란 말이야. 맞아? 남둘 여셋이 돼버리면 남자를 먼저 배열하고 여자를 배열했을 때 제약이 많이 생기는가, 여셋을 먼저 나열하고 남둘을 배열했을 때 제약이 많이 생기는가를 고민을 하는 거야. 어때? 여자끼리는 이웃해도 상관없잖아. 남자끼리는 이웃해도 상관없죠. 여셋을 먼저 배열을 해버리면 남 둘이 들어갈 자리가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맞아요? 남 둘을 먼저 배열을 하면 여셋이 들어갈 자리가 꽤나 많잖아. 맞죠? 나라면 여셋을 먼저 나열할 거예요. 오케이? 근데 그런 고민은 나중에 원본 문제를 만났을 때 하시면 되고, 자, 남둘 여둘이기 때문에 누굴 먼저 나열하는가, 이 문제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나이스하게 풀 수 있을 것인가? 자, 안 되면 모든 가능성을 고민을 하는 거야. 자, 남자끼리는 이웃해도 상관없어요. 위아래든 좌우든. 일단 남학생이 딱 사물함을 차지해버리면 여학생은요, 일단 적어도 같은 층에서는 나란히 놓을 수가 없잖아. 맞죠? 그러면
일단 남학생이 여기 들어갔을 때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한 명만. 그리고 나머지 남학생이 6자리에 들어가는데 이거를 6으로 퉁칠 수 있는 상황인가? 어때? 남학생이 여기 들어가 버리면 여학생은 일단 2층에는 절대로 사물함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지. 맞아요. 근데 여기에 놨을 때는 그래도 이 정도의 여유는 생긴다고. 맞아요. 그러면 남학생이 여기 들어갔을 때 나머지 남학생 한 명은 6자리 중에 4자리 하고요. 이렇게 2자리는 경우의 수가 갈릴 거예요. 일단 선생님 손풀이는 최대한 많은 상황들을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고려할 수 있는 웬만한, 그러니까 꼭 최대한 가를 수 있는 것들은 다 갈라가지고 정리를 해놨어요. 일단 남학생이 3층에 들어가면 나머지 남학생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4가지, 2가지로 갈라주셔야 됩니다. 됐어요? 그럼 일단 남학생이 X자리에 들어갔다. 아무거나 하나. 일단 칠판이니까 지웠다 썼다 합시다. 이거 그림 언제 계속 그리고 안 됐을 거야. 남학생이 여기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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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돼요. 4자리 중에서 2자리를 골라주면 되고, 남학생은 자리만 정해놨거든. 얘네들이 자리 바뀌는 거 고려하셔야지요. 그리고 X는 하나, 둘, 셋, 4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케이. 자, 세모 2가지 가능성이었고 남자 둘이 자리 바뀌는 건 기본이에요. 세모하고 이렇게 들어가 버리게 되면 이제 여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구석이 1층 3자리밖에 안 생기잖아. 그러면 나는 셋 중에 2자리를 골라주셔야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남학생이 3층에 들어간 경우를 다 해결을 하고 나면 이제 남학생이 3층에 안 들어가는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면 남학생 2명이 같은 층에 들어간 경우랑 다른 층에 들어간 경우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남하고 같은 층에 이렇게 들어가면 사실상 어떻게 2자리를 선택을 해도 이 층에는 여학생이 들어갈 구석이 안 생겨요. 맞아요? 그러면 셋 중에 2자리를 선택을 해서 순서까지 고려를 하면 여학생은 하나, 둘, 셋, 넷 중에 2자리를 선택을 해주면 되고, 요게 2층일 때랑 1층일 때 2가지 가능성을 가지기 때문에, 맞아요? 남학생이 같은 층에 들어갔을 때 경우는 이 정도로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근데 남학생이 다른 층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는 이거대로 또 문제라고. 이제 남학생이 다른 층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총 9가지가 있어요. 셋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니까 9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 9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요, 또 남학생이 가운데 자리를 이렇게 차지해버리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지. 이 층에는 여학생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구석이라고 해봐야 여기밖에 없거든요. 맞죠? 더 큰 문제는 남학생 2명이 이렇게 들어가 버리게 되면 애초에 여학생 2명이 들어갈 구석이 없어요. 여기밖에 자리가 안 나오니까. 그러면 9자리 중에 일단 한 자리는 빼주셔야 되고요. 자, 이 8가지가 어떻게 갈리는가? 자, 요거 빼고, 자, 둘 중에 한 자리, 일단 가생이에 있는 둘 중에 하나를 고르고 나머지 하나는 가운데. 오케이? 그리고 위아래가 바뀌는 경우까지 4가지 경우랑 둘 다 가생이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하나, 둘, 셋, 4가지 경우, 이렇게 4가지로 갈린다고요. 이 정도만 아마 찾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다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여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2자리밖에 없잖아요. 맞죠? 자, 남학생 2명 자리 아직 안 바꿨고요. 이건 자리만 고른 거니까. 여학생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2자리밖에 없으니까 자리 바꾸는 것만 고려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남학생이 이렇게 들어갔다. 그러면 여학생은 3자리 여유가 생기고요. 남학생 자리 안 바꿨고 셋 중에 2자리 순서 고려해서 따져주시면 돼요.
됐죠? 너무 복잡하다. 이 문제는 뭐 요거보다 더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네, 일단 최대한 내가 남자, 여자 둘 중에 하나를 먼저 배치를 한다면 배치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 남학생들의 자리를 배정하는 경우가 어느 경우였냐면 자, 요거 네 가지였어요. 남학생 하나 고정시켜 놓고 가생이 넷 중에 하나를 고를 때, 그리고 가운데 둘 중에 하나를 고를 때, 봤니? 그리고 같은 층이면 셋 중에 두 자리를 선택을 하고 위아래 1층이냐 2층이냐를 결정하는 12가지 경우의 수. 다른 층이면 4가지, 4가지에서 총 8가지 4, 2, 6이 12에 4, 4, 8 하면은 전체 경우의 수가 26가지가 나오거든. 맞죠? 남자 2명 자리 결정하는 경우가 잠깐만 여기가 6가지겠다. 저기는 자리를 고려했으니까 10가지 20가지거든요. 일단 시험장에선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우리는 아직 시험 치기 전이니까 내가 구한 경우의 수가 제대로 구한 경우의 수인지 확인하는 방법. 우리 아까 전에 안 되는 거 한 가지가 있었어요. 자, 남학생 2명의 자리만 결정하고 싶다. 7자리 중에 2자리를 고르면 되잖아. 7, 6에 42 나누기니까 21이고 거기에서 한 가지가 빠졌으니 20가지가 맞구나. 됐어요? 이러면 나는 빼놓은 자리가 없네 하고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고. 됐죠? 네, 일단 사물함 문제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딱 정해진 공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명수가 바뀌면 또 다른 상황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나오는 족족 최대한 고민을 많이 해주세요. 됐어요? 나오는 족족 고민을 하고 그때그때 그냥 경험치를 쌓아놓고 최대한 요 노가다를 빠짐없이 할 수 있게끔만 연습을 해주시고 만약에 힘들다 버려. 알겠죠? 이 문제 버려도 4.2점 버려도요 아마 등급만 된 크게 지장이 없을 거거든요. 사물함 문제가 나오면 일단 항상 배점하고 관계없이 후순위로 일단 놓으세요. 몇 개 있어요. 이렇게 노가다를 뛰어야 되는 문제들이 몇 개 있거든. 내가 걔네들은 아마 11월 말 12월 초쯤에 한번 싹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만 줄게. 짜잔, 얘네들은 나오면 일단 후순위로 밀어놓고 제일 마지막에 해주세요 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나머지는 최대한 경우의 수 고민들 많이 해주시고요. 됐어요? 일단 센텀고 시험지는 부담스러워요. 전체적으로 문제들이 부담스럽지만 일단 우리가 익숙하게 만들 수 있는 여지들은 있어요. 경우의 수는 사물함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아직 우리한테 생소할 뿐이지 이제 하나 둘씩 우리가 배운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일단 이 시험지에서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는 문제는 일단 내 기준으로는 9번하고 19번 두 문제였어요. 오케이? 19번은 일단은 대표적인 노가다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9번 같은 경우 일단 한번 봤으면 얘네들 예쁘게 나열하는 방법 혹은 여사건을 이용해서 나열하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고민을 해주시고요. 경우의 수는 많이 경험하고 많이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16번 이런 것들 이제 경험을 했으니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겠구나. 이제 하나하나 채워 나갈 거야. 그리고 그 과정에 유무리 함수에서 빵꾸가 나면 빵꾸가 날 때마다 찾아서 공부를 해주시라고요. 됐죠? 일단 남은 기간은 최대한 처음 보는 경우의 수 문제가 없게끔 다양한 문제들을 좀 푸는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정도. 경우의 수는 항상 대비를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일단 풀이는 여기까지 할게요. 어이구 50분이네. 이걸 어떻게 50분 안에 풀어? 이해를 할 수가 없네. 하지만 내가 구구절절 설명이 많았기 때문이겠지. 자, 보세요. 4번 이제 1분 컷이어야 돼. 12번 이런 거 붙잡고 있으면 이제 그냥 망하는 거야. 됐어요? 이래서 내가 외울 건 외우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실제로 유무리 함수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는 없었어요. 서술형 2번도 원본은 어렵지만
뭐 서술형 2번의 상황은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경우의 수에서 어쩔 수 없이 경우를 나눠서 풀어야 되는 16번이라던가 7번, 14번, 9번 이런 것들만 이런 주제들이 나올 수 있구나 정도로 이제 하나하나 좀 채워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오케이. 내가 원래 그 강아지 프린트에서 경우의 수 설명해주고 싶은 문제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일단 내가 화요일날 포항에서는 했어요. 내가 수업 끝나고 나면 그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내가 번호까지 제목에다 적어 드릴 테니까. 자, 이제 경우의 수 강아지 프린트 푸셔야 됩니다. 나 풀어봤다. 51번까지. 없지. 자, 이번 주 토요일에 오기 전에는요, 내가 포항에서 풀어드린 주요 문항들 몇 개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분할 분배에 대한 것도 있거든요. 그 영상 보고, 일단 센텀고 풀이는 영상은 내가 홈페이지에다 올릴 건데, 요거는 일단 보지 말고 그 강아지 프린트 경우의 수 내가 번호들 집어놓은 것들만 쭉 한번 보고 토요일날 강아지 프린트 문제 좀 풀어가지고 오세요. 아마 풀다 보면 되게 어디서 본 듯한 문제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아직 안 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중간중간에 여기 시험지, 센텀 요고 시험지에 있던 문제들, 변형된 문제들 되게 많거든요. 꼭 봐. 시험을 좀 자중을 해야 되나? 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